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은 발자명리학 제5강이 되겠습니다. 전통명리학 발전의 약사. 그래서 전통명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중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명리학의 발전이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중요한 명리학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중요한 이론들을 담은 서적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저술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역사다 보니까 조금 따분하실 것 같기도 해서 오늘은 짧게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그 세부 제목은요, 첫 번째는 명리학의 투동, 그 두 번째는 명리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 그리고 세 번째 명리학 연구의 세 갈래,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제가 그 명리학, 팔자명리학 강의에 대한 소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명리학은 이제 점이 아닙니다. 명리학은 중국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뭐 한국, 이 동아시아권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명문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동양의 어떤 전통적인 우리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MBTI라고 하는 그 성격 검사 심리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MBTI는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명리학은 성격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하늘이 주신 명,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운, 이런 명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자신의 뭐 직업이라든지 또 대인관계, 그 다음에 자기의 심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그 마음 공부입니다. 제가 보는 명리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인데 굉장히 아주 깊은 한 인간의 내면을 태어난 연월일시로 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학문보다 더 깊은 이런 그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는 이 명리학을 따라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로 여러분들 이 명리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만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리학 태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명리학의 태동, 명리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지난 4시간에 걸쳐서 그 중요한 인물, 명리학이 토대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인물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동중서와 왕충입니다. 동중서는 서한 시대죠. 그러니까 서기 전에 한나라가 그 중국의 첫 통일 국가로 나오고 나서 그 당시 쭉 이어져 왔던, 특히 이제 전국 시대에 그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백가라고 하는 수많은 학파의 이론들을 전부 누르고 유가 학파의 학문을 한나라의 일종의 이 정통성 있는 그 학문으로 세우고, 또 통치 이데올로기로 그 대일통이라고 그랬죠. 세웠던 사람이 바로 동중서였고, 그래서 한무제가 이 동중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유가를 이제 모든 다른 학파의 학문들은 전부 인정하지 않고 유가의 학문만 갔죠. 그래서 이 전통 명리학의 출발은 이 동중서로 시작해서 이후에 이제 그 왕충의 그 자연적 명론, 그래서 사람이 처음 받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역법, 그러니까 달력을 계산하는 계산해서 이제 절기를 따지는 이 간지부호 체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간지부호 체계가 이제 이때 완전히 확립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나라의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관방 학문이 되는 거죠. 관방.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제 하나의 어떤 공식적인 학문으로서 인정이 돼서, 이 간지부호 모형이 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이제 음양오행의 운행, 그 음양론과 오행론은 서로 다른 줄기죠. 그 음양학파가 있었고 오행학파가 있었습니다. 춘추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쭉 흘러오다가 이것이 이제 그 전국 시대 때 이후에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음양오행이 하나의 이제 학파로 그 음양오행가가 되죠. 그래서 그 전국 시대 그 백가 중에 6대
파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음양오행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음양오행의 운행의 그 연결망하고 그리고 그 자연 생태.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보는 그 네 가지 기둥, 이 사주가 연월일시잖아요. 그 연월일시, 내가 태어난 연 그리고 월일 그 시에 별자리, 뭐 달,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였는지, 그 봄이었는지, 여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또 아침이었는지, 점심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연, 내가 태어난 당시에 그때의 자연 절기의 유형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간지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를 연구하는 이제 술수죠. 이 술수는 한나라 때 굉장히 번성했는데, 유가가 이제 관방 학문이 되면서 이 술수 분야, 그러니까 이 점을 치거나 또는 이제 명운을, 명운을 이제, 연구하는 이런 이제 명리학 같은 이제 술수 분야는, 자연스럽게 이제 도교 쪽으로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도가가 이제 쭉 이 백가 중에 하나인 이제 도가가 이 술수와 합해지면서 이제 도교가 되죠. 이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로 흡수가 되거나 또는 이제 제야의 술사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이 전통 명리학의 형성 역사를 보면 이 만민영의 삼민통해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평 설전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유래를 찾아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명리학의 계보는 전국시대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만민 삼민통의 자평 설전에 보면 그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낙록자 또는 이제 귀곡자. 귀곡자는 거의 뭐 도사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뭐 귀곡산장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귀곡자. 전설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낙록자와 귀곡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나라 들어와서 이제 동중서, 아까 여기서 본 이제 동중서, 그다음 사마계주, 동방삭, 그리고 엄군평에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로 오면서 이제 관로가 그것을 이어받고, 그리고 진나라로 오면서 곽박이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제의 이제 위령이 다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당나라에 와서는 원천강이나 또는 이제 승려였던 이제 일행이 이제 이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필도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허중,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허중이 이 명리학에 있어서 고전적 그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명리학의 계보는 크게 이제 이렇게 흘러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따져 보면은 한 2,500년의 역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국시대가 거의 그 서기전 한 4세기, 3세기 정도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면 이제 그 이허중 모형인데요. 이허중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리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로 명리에서의 술법, 그러니까 이제 명을 따지는 그 술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허중 모형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명리학 형성 과정에서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건데, 이 모형 특징은 전국시대 때는 이제 그 낙록자는 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연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허중은 연이 아니라 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 술법, 그 명을 따지는 술법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또 명리술법의 변화가 오는 게 바로 이제 서거의 모형입니다. 서거의, 뭐 서자평이라고 하는데, 자평진전이라는 책을 쓴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서거의에 와서 두 번째 명리술법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서거의는 이제 자평입니다. 그래서 서자평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각주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 올리잖아요. 그 자료, 강의 자료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각주에 거기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고전서 자부에 나와 있는 낙록자 삼명소식 부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지금 계속 이어져 있고, 우리나라 이건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낙록자 삼명소식 부주라는 책. 그래서 이 명리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 책을 거의 다 보죠. 그래서 낙록자 삼명소식 부주에 보면 자평의 행적을 잘 알 수 없다. 낙록자 삼명소식 부주에 보면 이 자평의 그 생애를 잘 알 수 없고, 이 자평의 서자평 서거의의 명학
그 사람이 공부한 그 명리학의 내용만 이제 나와서 그것이 이제 술법의 시조가 됐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자평명리학을 이제 자평술, 그러니까 술수에서 이제 자평술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서거이에서부터 지적된 거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어중이 추구했던 명리학의 연역적 방법을 서거이가 이어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상당히 개량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팔자명리학의 근간을 만들었는데, 이 서거이 자평의 특징은 뭐냐면 오행만 위주로 한다는 거죠. 오행. 그리고 나붐을 위주로 하지 않는데, 나붐이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오행을 이제 육식갑자에서 이 오행에 대해서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 그 비유가 뭐냐면 이제 나붐이라는 게 이제 궁상각지호라고 하는 율려에 맞춰서 그 오행을 만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갑자을축부터 쭉 시작이 되죠.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해서 마지막 이제 개해까지 육식갑자가 쭉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쭉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을축을 묶어서 이 나붐 오행은 요걸 이제 해중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해중금이면 뭐예요? 바닷속에 있는 금이 되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쇠, 바닷속에 있는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이 되는 거, 오행에서는 금이 되는 거예요. 금. 그 다음에 이제 병인하고 정묘는 오행 중에서 화가 됩니다. 화인데 어떤 화냐? 노중화예요. 그리고 무진하고 기사는 목이 됩니다. 오행 중에 목,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목, 큰 숲에 있는 목이 무진하고 기사가 되고, 경호하고 신미는 토예요. 오행 중에 토가 되는데 어떤 토냐? 노중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식갑자에서 두 개씩을 묶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이걸 일종의 비유지요, 비유. 어떤 특정한 사물 또는 어떤 현상과 비유해서, 그거를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원년이나 신민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노중토가 되는 거예요. 나붐 오행으로 보면 이게 노중토가 돼서 이 노중추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쭉 내려와 보면, 뭐 갑진 순으로 봤을 때 갑진을사 같은 경우는 화가 되는데 복동화가 되는 거예요. 복동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육식갑자를 두 개씩 묶어서 나붐 오행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전에 이어중의 모형이었는데, 이제 서거이에 와서는, 이제 이 나붐을 이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행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이제 연월일시를 딱 이제 풀어놓고서 사주에 이제 팔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걸, 그 육식갑자의 나붐 오행으로 대치를 해서 그걸 대입을 해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천간에 있는 그 간지하고 그 천간하고, 그다음에 그 월간에 있는 뭐 월지에 있는 거하고 어떤 관계냐. 나중에 이제 이게 격곡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특징이 됐다고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명리학의 발전 과정인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표를 지금 올려놨는데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내용이 많아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명리학 발전 역사, 그 자료를 역시 지금 명리학 강의를 계속 보시는 분 중에 이 자료를 받으시면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띄워놨을 때 잘 안 보이지만, 뭐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따로 여러분들 저에게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런 건 보시면서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명리학의 역사를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형성기하고 심화기인데, 그러니까 명성기하고 심화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영국기인데, 형성기하고 심화기는 하나로 봅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 이제 태동기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현대 영국이, 그러니까 현대 전 네, 역사. 그게 이제 형성기하고 심화기고, 그리고 이제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중화민국이 들어오죠. 이제 그 이후 지금 현대 영국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런데 요 현대 영국이 이전에 또 이제 크게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 형성기와 두 번째 심화기 단계로 나눠지는데, 먼저 이제 형성기 단계를 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동안시대입니다. 동안시대. 그러니까 서한이 망하고 이제 동안으로 넘어가잖아요. 뭐 전한, 후한이라고도 하는데, 전한, 후한 또는 뭐 서한, 동안.
그래서 이 동안시대 때, 그 동안시대가 서기 후 25년부터, 25기 나와 있죠. 25년부터 2020년. 그래서 요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왕충이고요. 그래서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나라가 멸망했던 1911년, 요때까지 전체가 이제 큰 하나의 역사인데, 이게 이제 큰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현대 이전의 역사고 그 이후 이제 1911년 청나라가 멸망한,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이제 현대 영국인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형성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 이 전통 명리학이 형성됐던 요 후한 시대 말기부터 시작해서 명나라까지, 여기 제가 지금 빨간 표를 이렇게 해놨죠. 이 명나라 중기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한나라 후한 시대 말기, 그러니까 이제 동안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명나라 중기, 요 빨간 선, 제가 이렇게 건까지, 요게 이제 첫 번째 형성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장 중요한, 요게 이제 크게 이렇게 나왔죠.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나와 있죠? 삼명통해가, 제가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삼명통해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발전 단계에서 형성기와 심화기를 구분하게 된 게 여기 지금 이제 삼명통해가, 이제 종결점이면서 분기점이 되는데, 이 삼명통해에서 개인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월일시의 팔자명을, 그 팔자를 미루어서 명을 판단하는 기본 이론 틀이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삼명통해예요. 여기 지금 삼명. 그래서 첫 번째 발전 단계에서 형성기와 심화기로 나눠지는 이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삼명통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명나라 중기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멸망까지인데,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명리학이 이제 심화 발전 단계. 그래서 명리학을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동중서라고 그랬죠. 동중서는 이제 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뺐고, 그리고 이제 동한, 그러니까 후한이죠. 동한 시대에 이제 왕충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쭉 이제 흘러가면 동중서가 쓴 뭐 춘추번로, 지난 시간에 그 춘추번로에 대한 6가지 특징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동중서의 춘추번로를 통해서 음양오행론이 이제 제대로 이제 체계를 잡지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때 들어와서 춘추시대부터 흘러왔던 음양 이론과 오행 이론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동중서의 춘추번로에서 이게 하나의 이제 체계적인 이론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후한 시대 동안으로 넘어와서 이제 왕충이 논형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랬죠. 그 논형에서 이제 자연정명론,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받은 기, 이게 이제 명리학의 정리에 큰 이제 아주 중요한 이론적인 토석을 그 토대를 구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오죠. 위초고 시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16국 쭉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예요. 거의 뭐 전국시대와 비교될 만큼 이제 혼란했던 시기가 중국에서 이런 시기인데, 이런 이제 혼란이 이제 거의 수저히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수습되는 시점에 여기 지금 제가 녹색, 사각형으로 이제 해놓은 요 표시, 수나라의 속일, 수나라의 이 속일이 이제 오행대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행대길이 이제 한때에서 그 동중서에 의해서 춘추번로에서 정리됐던 음양오행론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오행대의입니다. 오행대의.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 넘어오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허중의 이 간지론이 음양오행론하고 이제 또 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론하고 오행론이 쭉 흘러오다가 한나라 때 동중서에 의해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오행론이 이제 그 명리학의 토대가 되면서 다시 이제 당나라에 와서는 이 음양오행론이 간지와 만나게 되는 거죠. 간지론. 그래서 간지론과 음양오행론이 명리학의 이론 체계로 딱 이제 이 틀을 잡는. 근데 그 배경에는 뭐냐? 이제 첨성술. 그 전부터 이제 고대 중국에서 내려왔던 뭐 천문학이라든지 점성술, 그 다음에 역법, 이제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간지론과 음양이론론이 만났을 때 하나의 틀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수나라 때 뭐 여제를 비롯해서 뭐, 5대 들어오면서 장용, 서거의, 아까 서자평 얘기했죠?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거 승려 일행은 여기다가 이게 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책들을 보면 여기 이제 고전적 모형이 나오죠. 고전적 모형이 나와서 고전적 모형을 만든, 인물이 바로 이 이어중이고, 이어중이 쓴 이어중 명서. 이것이 이제, 간지 이론과 음양오행론을 합해서, 만든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명리학의 이제 이론적인 첫 번째 발전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명리학의 꽃을 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이어중 명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대 때 와서 이 서거의,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서거의.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놓으면, 만민영, 이 만민영의 이제 삼명통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첫 번째 발전기에서 형성기와 심화기가 나뉘어지는, 그 기준이 된 것이 바로 이 만민영의 삼명통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명통해는 전부 12권입니다. 12권의 아주 굉장히 방대한 명리학 책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음양오행론, 뭐 간지론부터 시작을 해갖고 뒤에 이제 명리학의 역사적, 뭐 철학적 이런 내용들이 쫙 들어와서 이 명리학에서는 이 만민영의 삼명통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바로 진소암이죠. 진소암이 이제 명리야건, 여기 있죠. 명리야건을 저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여첨이 와서 이제 자평진전, 명리야건, 뭐 자평진전, 적청수, 진미, 공통보고함은 이 삼명통해와 함께 아주 그 명리학의 중요한 고전으로 뽑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철조가 이 적천수에 이제 주석을 붙인 이제 적천수 천미.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삼명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봉통고, 적천수, 명리학원, 그다음에 자평진전, 적천수 천미, 공통보감. 명리학이 심화가 되는, 그러니까 명리학의 이론이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이 시기에 중요한 저술이라고 보겠는데,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청나라 말기에 이제 여춘태라는 사람이 이제 궁통보감을 써요. 이름은 제가 빠져 있는데, 여기 궁통보감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궁통보감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결국 이제 고전적인 모형과 표준적인 모형이 이제 구분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흘러오다가 이제 현대 연구기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청나라가 멸망을 한 그 신해혁명,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 1911년 이후엔 우리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의 문물들, 특히 이제 중국의 문물들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일본에서도 이 명리학 이론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자평진전이라든지 뭐 공통보감, 뭐 그다음에 이제 적천수 천매, 이제 이런 어떤 명리학 고전에 대한 이 주석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명리학 연구의 세 갈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갈래는 이제 첫 번째 노선, 두 번째, 세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대응 관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 관계는 뭐냐면, 연월일시 사주가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기본은 이 간지부호에 연월일시라고 하는 사주에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각 개별의 글자가 붙으면서 이제 팔자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이것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연주에 있는 천간과 연주에 있는 지지가 어떤 대응 관계, 연주에 있는 천간과 일주에 있는 지지가 어떤 관계냐. 이제 서로의 대응 관계만 본, 조금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간지부호 구조에서 이 각 팔자, 8개의 글자가 천간 지지, 연월일시에 천간에 있는 8글자가 개별 단위에서 어떻게 서로의 대응 관계를 이루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조사하고 탐색한 것인데, 이제 두 번째 들어와서는 이것이 조금 더 체계적이 되죠. 두 번째 와서는 이게 이제 고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팔자, 그러니까 그 연월일시의 천간지지 8팔자나 또는 이제 연월일시 사주를 하나의 큰 이 프레임으로 본 거예요. 구조로 보고 나서 이거를 분석하는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단계를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전 모형인데, 근데 여기서 분석 도구는 나부 모형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육식갑자를 2개씩 묶어가지고 오행으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식갑자니까 이제 2개씩 묶으면 이제 갑자부터 시작되는 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따라서 그 나부 모형으로 이제 2개를 묶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걸 비유적 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붐 오행으로 분석을 한 사주 팔자를 분석한 것이 이제 두 번째 노선, 고전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중 명서, 아까 봤던 그 이어중 명서가 바로 이 고전 모형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어중 명서에 나온 이 고전 모형의 틀이 바로 요겁니다. 그림 5-3에 나오는 이 고전 모형인데, 여기서는 연주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의 태어난 연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과 을축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나부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분석을 해나갔던 것이 바로 이제 고전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나부 모형에 이제 담겨져 있는 비유의 뜻으로 분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선은 이제 여기서 두 번째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추상적인 관계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의 모형입니다. 지금의 표준 모형이런데, 고전 모형에서는 그 사람이 태어난 연을, 그 연주를 기준으로 해봤다면, 이제 이 표준 모형에서는 일주를 보는 거예요. 일주의 천간을 본다. 일주의 천간, 여기 지금 노란색 나와 있죠. 일주의 천간이 그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정관형이다 그러면 정관형이 태어난 일의 천간에 해당되는 그 글자, 육식갑자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며칠 날 태어났느냐. 그래서 그날에 이제 천간을 가지고 연간하고 연지, 월간하고 월지, 그 다음에 시간하고 시지, 그 다음에 일지를 서로 대응 관계를 놓고 이제 국을 따지죠. 어떤 관계냐. 그래서 격국을 따지게 되는 건데, 이 표준 모형을 만든 게 아까 이제 그 서자평, 서거이였죠. 서거이. 북송 시대입니다. 시대로 보면 이제 송나라 북송 시대인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했고, 이제 고법, 옛날에 그 술법, 명리를 분석하던 술법이 지나고, 이제 그 새로운 일주의 천간을 기준으로 하는 금법, 신법이죠, 신법. 신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금법, 이제 금자를 써서 금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 서자평, 서거이가 세운 팔자 모형 분석이 명리학의 이제 연구의 주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명리 분석의 기본적인 이 사주, 연월일시라는 사주의 천간 지지에 해당하는 팔자에서 나를 나타내는 그 사람을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일주의 천간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서자평, 서거이의 모델이다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6강이 되겠습니다. 6강에서는 이게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날짜는 빼야 되겠습니다. 5월 29일에 또 났는데, 6강은 이제 표준 모형에서 그 표준 모형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신살 체계, 신살이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신살 같은 경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적용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도 이제 사주를 볼 때 살을 중요시 보는 그 수수가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살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 신살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신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